출생이니 귀족이니 신분이니 하는 그 모든 너절한 것들을 난 결사적으로 심지어 공격적으로 조롱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더없이 경멸만 불러일으킬 뿐이요. 내 아내는 처음 만났을 때 거리에서 춤추는 집시였어. 그러나 그녀에겐 진짜 혈통과 같은 기품이 있었어요. 자연에서 오는 혈통과 기품 말이요. 인간 존재에게 중요한 것은 성품뿐입니다. 로맨가리의 소설 레이디 엘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타인을 볼 때 짐짓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외양과 직업과 언뜻 본 행동은 곧 타인의 이미지로 굳혀집니다. 하지만 결코 들춰낼 수 없는 게 있죠. 가슴에 귀를 대지 않고 그자의 심장 박동수를 가늠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도 제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없는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낭독하는 녹음실. 오늘 낭독할 시는 자크 프레베르의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 식사, 자크 프레베르. 그는 커피를 잔에 담았다. 그는 밀크를 커피잔에 탔다. 그는 설탕을 밀크 커피에 넣었다. 작은 숟가락으로 저어서 그는 밀크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았다. 말없이 그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는 연기로 동그라미를 만들었다. 그는 쟤를 잿더리에 떨었다. 말없이 나를 보지도 않고 그는 일어섰다. 그는 모자를 머리에 썼다. 그는 비옷을 입었다. 비가 오고 있었으니까. 그리고는 떠났다. 빗속으로 말 한마디 없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머리에 손을 파묻고 울어버렸다. 매주 랩 가사를 문학적으로 해석하면서 낭독의 즐거움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기획 코너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 시알에게 불가침 조약. 한 주 더해갈수록 가사 낭독하는 재미가 점점 더 붙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가사를 추천해 줄지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봉현 평론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와 레게라고 하셨네요. 시와 레게의 네. 시와 랩인데 네,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네. 야, 요즘 반갑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네. 더위 먹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도 살아남아서 이렇게 네. 방송하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이 발음 지적하시면서 오늘 좀 까칠하게 다가오시는데 네. 오케이, 좋습니다. 이따가 낭독하실 때 네. 발음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한번 눈여겨 귀를 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 어떤 아티스트의 곡을 들고 오셨나요? 오늘은 뭐 요즘 힙합씬을 넘어서 뭐 가장 인기 있다고 할 수 있죠. 빈지노라는 래퍼의 아쿠아맨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빈지노의 아쿠아맨. 네. 예. 그 빈지노는 뭐 어떤 뮤지션인가요? 예. 빈지노는 이 한국 힙합 씬에서 그 일르네어라는 레이블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뭐 힙합에 관심 없는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럼 네이버 검색어 뭐 1위에 오른 적도 있고, 그 곡감대란이라고 그렇게 오른 적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효리의 새 앨범에도 이제 피처링을 했고요. 한 며칠 전에는 그 뭐 여자친구로 보이는 어떤 여자와 카페에서 키스를 하고 있는 것을 누가 파파라치처럼 올려서 막 인터넷에 올려서 팬들이 네. 막 떠나고 막 난리 나고 약간 그런 최근 가장 피크를 찍고 있는 그런 래퍼죠. 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 빈지노를 호칭을 뭐라고 해야 되죠? 빈지노 씨? 빈지노님? 그냥 빈지노라고 하시죠. 네, 그렇죠. 네. 힙합인데. 네네. 그냥 진호야 뭐 이런 식으로. 진호? 네. 친하십니까? 아닙니다. 난 네. 또 안 친한데 그렇게 얘기하기가 또 그래서 아무튼 빈자, 지자, 노자. 예, 우리 네네. 빈지노를
음악을 통해서 알지는 못했고 제가 제일 처음에 알게 된 계기는 말씀하신 대로 곡감대란 그거였어요. 네네. 곡감 네. 좋아하세요라고 이제 트위터에서 화제가 돼서 저도 알게 됐는데 오늘 가져온 곡은 어떤 곡입니까? 예, 아쿠아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제목만 보면은 누구도 쉽게 이 내용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쿠아맨 예. 이러면 무슨 수중 인간, 그렇죠. 뭐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인가, 뭐 잠수부인가, 뭐 이런 네. 느낌인데. 뭐 약간 뭐 그런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예상을 못 하실 거예요. 저도 네. 처음 접했을 때 예상을 하지 못했고 하지만 이제 노래를 듣고 나서 제목이 이런 의미구나라고 하면서 무릎을 탁 치고 네. 퍽 하고 쓰러진 아, 기억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이 곡을 골라오신 이유가 네네. 그런 이유입니까? 제목과 가사의 내용에 네. 일단 제목에 거대한 하나의 상징, 은유가 예. 있고요. 그리고 이 노래 제목이 사실 뭐 여기서 문장의 소리에서 낭독한다고 해서 굉장히 뭐 진중하고 이렇게 진지하고 약간 이런 것들도 있지만 네. 오늘은 조금 이제 가벼운 사실 곡이에요. 하지만 또 재미있는 네. 또 곡이라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경쾌하고 유쾌한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녹음을 하기 전에 한번 가사를 읽어봤는데 재밌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일단 낭독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빈지노의 아쿠아맨, 김봉현 평론가의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정확한 발음으로 낭독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빈지노 아쿠아맨. 어항 속에 갇힌 고기들보다 어쩌면 내가 좀 더 멍청할지 몰라. 너가 먹이처럼 던진 문자 몇 통과 너의 부재중 전화는 날 헷갈리게 하지. 너의 미모와 옷 입는 스타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너의 어장의 크기는 수족관의 스케일. 단지 너 하나 때문에 경쟁은 무척 험하고도 아득해. I wanna be your boyfriend, not one of your 생선. 허나 너에겐 늘 누군가가 옆에 있어. 이럴 때일수록 내 이미지를 위해선 그저 so cool 한 척 하는 게 최선. 임을 알기에 I said have a good time. 그날 밤 업데이트된 너의 페북의 담벼락엔 여전히 물고기들이 학학. 당연히 나도 그중 하나. 하루 종일 너란 바닷속을 항해하는 나는 아쿠아맨. 헤엄 헤엄 헤엄. I'm rolling in the deep inside of you. 너의 어장은 너무 캄캄해. 헤엄 헤엄 헤엄. 손에 꼽을 정도로 아주 가끔씩 엉뚱한 시간에 넌 내가 어딘지 묻지. 어디긴 네 마음이지 라는 본심을 속이며 차분하게 말했지. 지금 집. 심상치 않은 징조. 심장은 보다 신속. 혹시 모를 급 만남이 꿈처럼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통장 잔고는 가까스로 위기 모면. 입을 옷도 이미 정했어. But you said 그런 거 아니고 Please don't call me no more. 하루 종일 너란 바닷속을 항해하는 나는 아쿠아맨. 헤엄 헤엄 헤엄. I'm rolling in the deep inside of you. 너의 어장은 너무 캄캄해. 헤엄 헤엄 헤엄. 내 가슴은 회처럼 조각이 났지. You don't give a shit about my broken heart. 넌 딱 잘라 말했지. 손톱깎이 같이. Boy, I don't give a shit about your stupid heart. Bitch, you gotta get your mind right. 너의 얼굴과 몸이 영원할까? Bitch, you gotta get your mind right. 너의 얼굴과 몸이 영원할까? 나. 네. 참. 굉장히 위트 있는 가사를 네. 저희가 굉장히 진지하게 낭독을 해서 네. 빈진호 씨가 빈정이 상하지 않을까 네. 심히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그 억울함을 느끼는데 네. 좋은 가사도 많은데 하필이면 다 이런 영어 문장을 저에게 봉현 씨가 또 시켰고 문제는 자기는 발음하기 어려운 걸 안 해요. 어색한 걸 안 하고 또 가사 중에 oh no 그리고 크롬 하트 이거 하신 겁니까? 네,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착한 분들 들으실 수 있죠. 잠깐 들으실 수 이게 뭔 그러니까 드립이야? 제가 이 낭독이 예. 지금 제가 사실 일부러 막 날것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예. 근데 이 낭독은 전설로 남거나 아니면 희대의
우스꽝스러움을 남겠다. 제가 볼 때 생각이 후자, 듭니다. 제가 볼 때 후자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좋은 단어도 많은데 왜 나한테는 꼭 you don't give a shit 뭐 그다음 bitch you gotta get your mind right 뭐 이런 걸 시켜서 네.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들 평소 이미지에 맞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좀 네. 김봉현 평론가의 게임에 제가 빠졌다. 뭔가 지금 김봉현 평론가에게 봉변을 당했다. 이런 걸 좀 착안을 해서 이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를 흘리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낭독에 대해 말씀드리면 네. 이 가사가 사실 조금은 낭독하기 좀 어려운 가사예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네. 김봉현 씨가 이제 네. 잠깐 지금 멘붕을 겪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시 가사 얘기로 돌아와서 네. 이 가사 내러티브가 있어요. 그리고 네. 이 내러티브가 어찌 보면은 뭐 뻔할 수도 있는데 나름의 위트가 있어요. 저는 네. 그 위트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가사가 한 사람에게 어필하는 내용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봉현 씨는 어떻게? 네, 일단 이 가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목의 의미가 밝혀지죠.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예. 결국은 여자가 남자한테 지금 어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나는 어쿠아맨이라는 것은 네. 여자가 어장 관리하고 있는 그 수족관에 있는 행성과 예. 같은 인간이다. 네. 그래서 수족관 인간이라는 마치 네. 그 뭐 인연 인간 같은 냉동 인간. 냉동 인간 뭐 그런 느낌의 새로운 말을 이제 네. 만들어낸 거죠. 아쿠아맨. 저는 되게 재치 있는 비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김봉현 평론가께서 여기에 매력을 느끼고 몰입한 게 아무래도 이 어장 관리를 당하는 그런 아쿠아맨으로서의 경험이 있지 않을까.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저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반대입니까? 그러면? 반대도 아니고 저는 되게 네. 깔끔하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자친구를 이렇게 오래 사귀고 또 짧게 혼자 있다 또 오래 사귀고 이런 식으로 네. 반복했기 때문에 그런 그러면 걸 당할 시간이 없었다. 네. 어장에서 여러 물고기에게 낚시를 들이오는 그런 낚시꾼도 아니고 굳이 전혀 아니에요. 관련이 없어요. 네. 내가 볼 때 비유를 하자면 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노인이네. 왜죠? 황새다랑어 큰 거대한 참치 그 한 마리만 낚기 위해서 그렇죠. 평생을 죽어가면서 맞습니다. 낚싯줄에 손에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심정적으로 공감이 가진 않지만 네. 이게 그냥 상황을 삼자로서 봤을 때 굉장히 재치 있는 비유다. 그리고 뭐 후렴구에 이런 어떤 뭐랄까 의태어라고 해야 되나요? 헤엄 뭐 이런 것들을 네. 이런 식으로 발음하면서 이게 살리고 노래에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재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실제로 또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요. 네. 저는 뭐 이런 생각을 또 이제 해서 확장시켜서 실행을 하는 게 사실은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예술가가 가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네. 이런 아이디어는 뭐 어떨 때는 곤란할 정도로 파도처럼 엄청나게 밀려온다고요. 그런데 보통 예술가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버리거든요. 어떤 면에서 하기에, 자기 검열하고 그렇죠. 쪽팔리고 하기에 뭐 좀 것들? 주저하는 면이 있어서 버리게 되는데 이거를 직접 실행을 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저는 또 예술가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약간 부연하자면 예. 제가 이런 입장이 돼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이런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빈지노가 굉장히 그 화자의 시점에 푹 빠져서 가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심정이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재치 있지만 되게 절절하게 드러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DJ님한테 부탁드린 부분 뭐 피치 이런 거 이 부분 영어 해석하면 이런 거거든요. 야 이 개집애야 너 네 마음 똑바로 고쳐먹어. 네 얼굴과 몸이 영원할 것 같니? 약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것처럼 비치가 야이 개집애야. 뭐 그 더 심한 편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렇죠. 만약에 한글로 예. 야이 개집애야라고 하면 느낌이 안 살죠. 예. 그러니까 이때 정말 어장관리 당하면서 얘가 좋지만 짜증나고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고 이런 남자의 심정에서 이 피치라는 단어를 영단어를 썼을 때 그 효과. 물론 이제 한용 혼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적 시선을 갖고 있지만 이런 표현의 극대화 측면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영어를 적절히 섞어 쓰는 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네. 예. 지금 한글도 쓰고 영어도 쓰면 발음이 섞이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리듬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랩을 할 때 아니면 낭독을 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랩이나 낭독이나 어차피 소리를 내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특히 랩, 힙합 쪽에서 이렇게 한용 혼용체에 대한 어떤 비판의 시선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국인이라면 뭐
한국어만으로 랩을 완성해야 된다. 그것이 예. 진짜 한국어 랩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정말 뭐 문법에 맞지 않는 영어를 왜 섞어 쓰냐 잘 모르면서 또는 이 한글과 영어가 섞였을 때 이게 정말 난잡해지고 뭔가 어색해진다. 뭐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국가, 국적, 뭐 민족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판타지라고 생각도 하고 요즘 그런 경계가 많이 없어지는 마당에 예. 아나키스트 커밍아웃 하시는 겁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당에 또 우리가 실생활에도 얼마나 외래어가 많고 뭐 영어를 많이 쓰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정말 순수한 한국어만을 강조하고 영어를 섞어 쓰면 그건 페이크다, 가짜다, 뭐 얼간이다 이런 그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다만 적절하게 정말 재치 있고 센스 있게 또 이제 어순이 또 어법이 맞아 들어가면서 뭐 쓰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영어가 조금 많이 섞여 있긴 한데 하지만 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 제가 이 빈지노의 가사 작법을 볼 때 그러니까 라임을 굉장히 1차적으로 맞추는 사람이 있고 2차적으로 맞추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빈지노는 제가 볼 때는 둘 다 써요. 그러니까 1.5차원인데 예컨대 이거 뭐냐면 심상치 않은 징조, 심장보다는 신속. 이것은 네. 두 번째라는 거죠. 1차원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상치 않은 징조 이게 3, 2, 2로 떨어지잖아요. 네네. 심상치 않은 징조. 그다음 심장은 보다 신속. 이것도 3, 2, 2로 떨어진다고요. 네. 그런데 징조와 신속이 사실 그 시읒과 지읒이지만 발음을 할 때는 비슷하거든요. 네. 징조, 신속. 네. 예. 그러니까 지읒 지읒이고 시읒 시읒이라고요. 이런 걸 보면 2차원적인 그 라임을 쓰는 친구인데 그런데 1차원적인 라임은 또 언제 나오냐면 아까 그 영한 혼용체를 쓴다고 했잖아요. 네네.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처음에는 이걸 왜 여기만 한글로 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읽어드리자면 I wanna be your boyfriend, not one of your 생선이라고 네네. 얘기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여기도 완성을 시키려면 not one of your fishes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fish만 생선으로 쓴 이유를 그 다음에 보니까 허나 너에겐 늘 누군가 옆에 있어. 여기서는 맞추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이미지를 위해 선. 네. 생선의 선과 맞춘 거죠. 네. 그저 소쿨한 척하는 게 최선. 그러니까 여기서도 선을 맞추는데 네. 빈지노는 이게 이제 시라고 했을 경우에 사행이면 1, 2, 3, 4행의 끝을 다 선으로 맞추지 않고 영어로 시작해서 끝에 생선만 한글로 얘기해서 방점을 준 다음에 2행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3, 4행에서는 다시 선으로 라임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빈지노는 약간 1차원과 2차원의 그 라임을 마치 가사에서 영어와 한글을 섞듯이 1, 2차원의 라임을 섞는 약간 1.5차원의 그 라임을 구사하는 래퍼가 아닌가. 굉장히 좋은 분석입니다. 예.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굉장히 탁월하게 분석을 해주셨고 그리고 특히 선 이게 또 미스코리아도 선이 진보다 인기 많지 않습니까? 저도 잘 되고. 어묵도 선어묵이 맛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제가 이런 그냥 뻔한 얘기를 했는데 네. 굉장히 탁월한 분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날 좀 뭔가 평소에 한 방울 먹이는 것 아니 같은데. 이게 아니고 평소에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이것도 발견하지 못할 줄 알았다. 헐. 라고 생각했지만 굉장히 집중력 있게 분석을 해주셔서 오늘의 MVP로 저 임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네. 사실은 뭐 가사의 분석을 얘기를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네. 부끄러워서 이 정도로 끝내고요. 아무튼 이 빈지노의 아쿠아맨 네. 읽으면서도 네네. 굉장히 재미가 있는 노래고 저는 오늘 녹음 끝나고 난 다음에 꼭 빈지노의 아쿠아맨을 찾아 들어서 네. 이 재미를 좀 더 느끼고 싶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꼭 찾아서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네네. 한마디 드리자면 네. 예. 아까 낭독을 제가 일부러 완전 랩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랩 곡의 그런 성향과 네. 동떨어져 있게 하려고 했는데 네. 아무튼 그것이 뭐 정말 둘 중에 하나다. 뭐 네. 아니면 도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 노래가 뭐 이 내용적인 어떤 재치에만 집중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라임을 치는 기술이라던가 또 적절한 한영 혼용 그리고 뭐 어떤 그런 라임의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뛰어난 곡이니까 꼭 음악으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봉현 씨 아무튼 변명을 네.
변명인가요? 변명이었어요. 구차한 변명이었어. 구차하진 않고요. 네. 8차 정도. 아, 네. 그렇죠. 네. 10차로 합시다. 아무튼 제가 뭐 더 이상 말을 하지는 않겠는데요. 빈지노의 가사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면 끝나는 마디마다 딱딱 맞추진 않는데 모음은 다 맞습니다. 예컨대 다라 과 뭐 이런 식으로 아 모음으로 끝난다든지 때, 에, 해 뭐 이런 식으로 에 모음으로 끝난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떨 때는 굉장히 2차원적인 라임을 구사하는 뮤지션인 것 같아요. 친구라고 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아무튼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분석 대박. 예, 재미를 살리면서 들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봉현 씨 이렇게 좋은 음악, 좋은 가사 가지고 와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까지는 출연 약속이 보장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커다란 하늘이 있어 오늘 작가의 방에 모신 손님은 능수능란한 이야기 재주를 가지신 분입니다. 올해 7월에 출간된 장편소설 망원동 브라더스를 통해서 나이대별 소시민의 고군분투를 실감나게 써주셨죠. 영화, 만화, 소설의 경계를 넘나드는 전천후 스토리텔러인 김호연 소설가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아니요, 지하철 타고. 그리고 특히 오늘 비도 갑자기 많이 쏟아져서 비는 네. 안 맞고 오셨는지. 다행히 예, 피했습니다. 예. 우선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작가님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가 또 이 문장의 소리 포맷이 있어서 네. 제가 뭐 민망하지만 작가님을 앞에 모시고 네. 프로필을 잠깐 읊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게 있으면 정정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김호연 소설가는 고려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영화사에서 시나리오 이중 간첩을 쓰셨고요. 제1회 부천 만화스토리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만화스토리 작가의 직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젊은 날 닥치는 대로 글쓰기를 실천하시던 중에 망원동 브라더스로 2013년 제9회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데뷔작인 망원동 브라더스가 출간한 지 이제 한 달쯤 됐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제 아무 글도 쓰질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밀린 작업들이 있긴 네. 한데 이제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걸 막 살피는 게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흔한 경험은 아니고 뭐 어쨌든 첫 소설이니까 또 첫 경험이니까 그냥 그것들을 이제 좀 만끽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핑계로 이제 글 작업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글 작업이라고 하면 뭐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고 뭐 만화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소설이 될 수도 있는데 네네. 책이 나오니까 집중이 잘 안 되죠. 그렇죠. 집중이 안 되고 이제 작품들도 약간 또 지금 새로 작품을 고르는 기간이라 네. 어떤 걸 들어갈지 고민 중에 있어서 이제 공교롭게 이제 좀 공백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한 달 이상 이렇게 뭘 집필을 안 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아무튼 뭐 만끽하고 있습니다. 예. 시나리오 쓸 때는 이제 PD나 감독들이 예. 그리고 동료 작가들이 막 날선 피드백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좋은 얘기 거의 예. 못 듣죠. 근데 이제 소설가가 되니까 이렇게 따뜻한 감상들이나 예. 좀 훈훈한 피드백들이 들어와서 막 인생 긍정자가 된다는 네. 느낌? 예, 아무튼 즐겁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소설을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데 네네. 사실 고백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매주 문장의 소리에 작가분들이 나오시거든요. 예, 예. 그러면 제대로 하려면 매주 등장하시는 작가분들의 모든 작품을 읽고 녹음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여간 벅차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겠죠. 예. 예, 제가 어떨 때는 사실은 작품을 못 읽고 녹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김호연 소설가는 제가 이제 추천을 했어요. 예, 한번 네, 만나서 감사합니다. 우리 녹음을 합시다라고 네네.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 이 망원동 브라더스를 사서 지금 읽고 있는데 그 따뜻한 피드백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이 소설에 그런 따뜻한 시선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막 이 세상 힐링이니 뭐 이렇게
뭐 박수 치듯 그런 따뜻함이 절대 아니라 아, 예, 그렇죠. 아니 뭐 인생이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약간 소주 마시는 듯한 그런 씁쓸함 속에서 우리가 술 먹고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그래도 친한 친구들끼리 욕도 하고 뭐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있는 표현되지 않은 그 따뜻한 공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겉으로는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인간미가 갖춰진 그런 분이고 작품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예, 반갑고요. 이 소설이 망원동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차현주 작가는 어떻게 썼냐면 만약에 론리 플래닛 망원동 평이 있다면 이 책이 추천 도서로 쓰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네네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실제로 망원동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아, 소설- 예, 그러시다고. 예, 들었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17번 마을버스라든지 뭐 여기에 등장하는 참치집을 보면서 저는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혹시 그 맛있는 참치집이 광 참치집 아닌가요? 그렇죠. 예. 예, 광 참치집. 원할머니 보쌈에서 예. 들어가서. 그렇죠. 제가 원할머니 보쌈 들어가는 그 집에 살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이 동네 주변 상권들이 그대로 직접적으로 노출되니까 저는 더 재밌게 읽혔는데요. 예.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좀 보통 바꿔서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의도해서 쓰신 건지. 그러니까 이제 뭐 망원동이 배경이니까 예. 이제 망원동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이제 참치집이나 곱창집도 뭐 이제 합정동 황소곱창일 텐데 황소곱창이죠. 만세곱창 이름을 바꾸고 약간 이제 좀 뭐 PPL 받았으면 그렇게 예. 할 텐데 이제 그냥 이제 약간 돌려서 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그 명소들은 네. 기억을 해주고 싶었어요. 망원시장도 있고 예. 뭐 한강 둔치로 나가는 예. 길도 있고, 왜냐하면 어차피 창작을 하다 보니까 그 동선들을 제가 염두에 두고 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나온 게 아닐까 합니다. 예. 17번 마을버스 그리고 아이스크림 할인하는 그 마트 제가 제 생각으로 마트가 그 수정 사우나 있는 그 찜질방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마트인 것 같기도 역시 하고 동네 강자십니다. 예. 그리고 아무튼 그 망원 유수지 한강이 나오는 게 이제 망원 유수지더라고요. 네네. 제가 그쪽에 살아서 아무튼 재밌게 읽었고요. 예. 실제로 그러면 망원동에 거주하신 건가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네. 당선될 때도 사실 그 어디 질문을 사시냐고. 예. 제가 읽었는데 네네.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아, 똑같은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망원동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마포에서만 한 15년 살았고요. 예, 합정동, 성산동, 예. 뭐 서교동 이런 데는 살았는데 정작 주소가 망원동이었죠. 아. 없어요. 다만 이제 망원동에 친구들도 워낙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네. 합정동 살 때도 망원동이 좋아 보였고 성산동 살 때도 망원동이 좋아 보였고 정작 망원동에 살지는 못했네요. 근데 아, 책이 좀 잘 되면 언젠가는 또 망원동에 아니요, 이주를 하고 이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합정동이 더 좋은 동네고요. 제가 항상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제가 망원동 DKNI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예. 망원동 DK. 독거노인. 아 예. 그리고 DKNI. 저희 고정 패널로 출연하고 있는 김봉현 평론가도 네네. 망원동 출신입니다. 예. 아, 그래서 예. 망원동에서 우리 김경주 시인이 항상 얘기하거든요. 메이드 인 망원이라고. 항상 뉴욕 얘기하면서 뉴욕은 한 번도 못 가본 망원동 출신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주변에서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캐릭터예요. 네네. 예컨대 부장이나 사부, 뭐 슈퍼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닐까 이 정도로 의심이 들 만큼 입체적인데요. 혹시 그 캐릭터들을 구축할 때 실제 인물들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쓰신 건지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책 읽고 예. 다 나를 모델로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섞여 있죠. 예, 네. 섞여 있고 좀 몇 분들이 이렇게 오버랩이 돼서 캐릭터들이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호칭 뭐 슈퍼 할아버지나 뭐 삼척 동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듣던 호칭이에요. 이제 네. 이 캐릭터가 딱 맞진 않는데 이제 그런 이제 호칭들이 좀 재미있어서 인지하고 있다가 이제 거기다 집어넣은 것뿐이고요. 뭐 아무튼 주변 인물들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생긴 건 맞고요. 이제 사부 같은 경우는 좀 거의 그대로 제가 이제 만화 일할 때 네. 만화 쪽 스승이셨던 만화 스토리 작가 선생님이 거의 좀 캐릭터가 비슷하세요. 예, 뭐 디테일한 이제 뭐 이 배경들은 다른데 기본적인 이제 그분의 성격이나 뭐 대사도 뭐 좀 비슷한 게 있고 말투나 상황도 그렇고요. 아니, 그러면 그 아저씨 유머도
싸붙게서 그렇게 아우, 구사하시는 예. 거예요? 아저씨 유머의 대가시죠. 예, 아주 대가시죠. 그냥 네. 그분과 이제 뭐 김부장으로 추정된 몇몇 예. 인물들 40, 50대 아저씨들이 예. 그걸 시작하면요.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예. 걷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만약에 예능에서 그런 짓을 하면 예. 이제 커트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일상에서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예. 계속 그 농담을 하고 어떻게든 비꼬아가지고 하는데 뭐 어차피 소설은 예능이 아니니까 소설에서 좀 유치하지만 실제 많이 하는 농담들이고 네. 예. 그게 약간 또 허무개 좀 자학 개그잖아요. 예. 바보 같은 개그잖아요. 그게 이제 또 이런 루저들과 좀 어울린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니,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재밌었고요. 아,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소설에 잘 몰입할 수 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이게 아유 뭐 제가 그런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한 말은 아니고 진짜 그냥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최민석 작가님도 그런 유머를 좀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저는 사실 뭐 좋아하진 않은데 저도 네. 이제 소설에서 그런 걸 좀 써서 네네. 그런 뭐 오해를 받긴 했는데 사실 저는 좀 믿을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조용하고 진지한 편이거든요. 아, 예. 그렇게 네, 믿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 대사에서 그런 우리 일상생활에서 던지는 유머들이 나오니까 이 소설이 그러니까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기업의 거대 비리가 파헤쳐지거나 그런 소설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있는 담백한 이야기들을 장편으로 늘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굉장히 일상적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런 유머들이 주변에 그런 아저씨 농담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굉장히 일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그게 우리를 잘 이야기 속으로 이끌어가는 그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무튼 소설 이야기를 계속 해보면요. 네. 여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등장하잖아요. 예, 예컨대 무슨 빨리 먹기 대회 이런 것도 등장하고 그 인물이 그래요. 주인공이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글을 만화 가니까 만화를 그려야 되는데 너무 시끄러운 마트가 오픈해서 저 마트는 절대 이용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데 같이 동거하는 인물들이 그 마트에 빨리 먹기 대회가 있으니까 상품 경품이 대형 벽걸이 TV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에 참가를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굉장히 웃기면서도 네네. 한편으로는 그냥 웃기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라는 그런 애잔함 이런 것도 들어서 나도 모르게 인물들을 응원하게 돼요. 야 부디 잘 되라. 근데 1등을 해야 되는데 빨리 먹어서. 근데 어떻게 그런 그 생각을 하고 또 많고 많은 소설들 중에 왜 이렇게 일상의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소설을 쓰시게 된 건지. 그러니까 일단 제가 잘 아는 이야기고요. 예. 그 마트 빨리 먹기 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동네에서 생길 수 있는 이벤트가 뭘까 고민하던 차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동네에 무슨 통닭집이나 뭐나 새로 생기면 이렇게 막 이상한 풍선 인형 갖다 놓고 막 야하게 입은 아가씨들이 춤추고 도우미 아가씨들이 춤추고 그러는데 왜 저 푸닥거리를 할까 시끄럽고 힘들게. 근데 그걸 하는 그 입장에서는 고용을 해서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쨌든 뭐가 하나 들어왔다는 홍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호감이어도 홍보는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뭐랄까 관행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마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먹기샷 같은 것까지 병행하면은 좀 그림이 좀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설정을 했고요. 그걸 또 이렇게 재밌게 봐주셨다니까 저도 기분이 참 좋고요. 예. 뭐 그렇게 작업을 했고 이 주변 사람들의 가난한 남자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요. 원래 이제 처음에 이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건 이제 뭐 작가의 말에도 있지만 제 주변에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이렇게 비슷한 캐릭터들이 모여서 한번 잔 적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보니까 다 모르는 저를 통해 알는 사람들인데 20대 만년대학원생부터 뭐 막 50대 명퇴자까지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출근할 필요도 없고 초등학생들 하교하고 있는데 이제 쓱 나와가지고 같이 해장국 먹는데 그런데 우리끼리 재밌는 거죠. 그냥 좀 뭔가 세월을 초월한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던 차에 제가 이제 헐리우드 영화 중에 I Love Man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I Love You, Man인데 이제 브로맨스 장르라는 거예요. 이제 남자들끼리 그러니까 게이는 아니고 남자들끼리 너무 친해서 이제 여자친구들이 이제 서운해하는 남자들끼리 너무 이제 남자들 문화로 즐거워하고 이제 아내나 애인보다 더 친한 남자들끼리의 모임을 브라더우드 로맨스라 그러더라고요. 브로 로맨스라는 장르가 그런 뭐 있군요. 장르나 이제 현상인데 그 영화를 보고선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남자들끼리 잘 노는데 우리도 마누라나 애인들 속 많이 썩이는데
그런 남자들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러던 차에 보니까 제 주변에 남자들은 다 이렇게 칙칙하고 브로맨스 장르는 좀 이렇게 좀 약간 멋있는 남자들끼리 뭐 같이 낚시도 가고 막 요트도 타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그냥 찌질한 거죠. 근데 아무튼 브로맨스 장르를 우리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다가 제 주변에 남자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요렇게 아마 구상이 진행된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네. 예컨대 예. 그 뭐 새 남자와 아기 바구니 그렇죠. 그것도 남자들끼리의 이야기고 네네. 뭐 그 영화 행오버 있잖아요. 아, 예. 행오버도 그것도 뭐 남자들끼리 비슷한 술 먹고 남자들끼리. 다음날 숙취에서 시달리는 이야기인데 그런 남자들의 이야기가 또 재미가 있고 사실은 남자들의 이야기에 수다가 등장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남자들이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지만 남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수다성이라고 하면 좀 이제 부끄럽긴 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예. 걸 확인을 하고 여기에 깔려 있는 거는 그 정서가 약간 쓸쓸한 유머가 있어서 저는 숙취 해소용 소설로 굉장히 좋지 않은가. 이게 뭐냐면 숙취해서 전날에 이제 소주를 많이 먹는 거예요. 네네. 소주를 많이 먹고 다음날 일어나서 별다른 약속도 없고 네. 머리는 약간 지끈한데 움직이기도 귀찮고 뭐 먹기도 싫고 그럼 소파에 누워서 이 소설을 이제 계속 읽는 거죠. 그러면 어제 무슨 괴로운 일이 있어서 분명히 소주를 마셨잖아요. 네네. 그 괴로운 일들이 이제 이 소설을 읽으면서 너도 비슷하게 사는구나. 예, 그런 동질감도 느끼고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네. 이 이야기가 사실은 좀 소박하고 담백한 이야기잖아요. 네네. 근데 읽다 보니까 거대한 이야기도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혹시 이것 말고 좀 크고 거대한 그런 복잡한 이야기는 관심이 없으신지. 그러니까 영화 쪽에서 많이 썼죠. 영화 쪽에서 네. 이제 데뷔작도 이제 이중간첩이라는 것 이중간첩이잖아요. 자체가 그렇죠. 이제 역사물이고 이거 자체가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역사물이고 뭐 물론 이제 그때 막내 작가로 참여했죠. 선배 작가들과 같이 해서 운 좋게 데뷔를 했는데 그렇게 시작해서 그런가 저한테 이제 영화라면서 역사물이나 사극, SF 뭐 그리고 뭐 액션 대작 뭐 이런 것들 많이 사실은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 시나리오는 또 어차피 볼거리가 중요하시니까 네. 그럼 큰 스케일의 이야기들을 많이 작업한 편이고요. 소설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작은 목소리를 제가 마음껏 낼 수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망원동 브라더스 같은 작업을 했고요. 뭐 소설로도 스케일 있는 작업을 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진짜 그 질문 드린 이유가 잘 쓰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PD들이 좀 알아줘야 되는데 예. 그러면 지금 소설도 이제 하시고 지금 네네. 시나리오도 해오셨고 또 예. 만화 스토리 작가 등등 결국은 다 이야기를 만들고 이야기를 전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부터 이야기에 재미를 느끼셨는지요? 그러니까 좀 집안 좀 환경 자체가 이제 집에 책도 많고 네. 부모님도 다 출판 일도 하셨고 이제 뭐 문학 소녀셨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책과 영화, 만화 이런 거를 많이 접하던 세대잖아요. 네. 뭐 제 세대가 그렇고 아직 뭐 게임이나 인터넷 이런 게 나오기 전에 세대니까 책 보고 영화 보고 뭐 만화방 가고 뭐 이게 사실은 가장 즐거운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형이 좀 글을 잘 썼어요. 그래서 저희 형이 이제 서울예대 문창과를 졸업했고요. 형이 그쪽 대학을 그렇게 진학하고 그런 이제 글 쓰는 분들과 이렇게 몰려다니시고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어깨너머로 그런 것들을 흥미롭게 주워 보다가 이제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로 제가 작가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대부분 가족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맞습니다. 예. 그 가족의 영향 중에 공통점이 형제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형님께서 문예창작학과에 다녀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셨고 그렇죠. 예. 저희가 새 시즌으로 개편하면서 첫 손님으로 천명관 작가를 초대를 했는데요. 네네. 천명관 작가는 동생이 또 문학 청년이었대요. 아. 본인은 영화를 꿈꾸면서 예. 그래서 동생이 형 이거 읽어봐 그러면서 좋은 소설들을 추천해서 동생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데뷔까지 동생의 권유로 소설을 쓰기까지 소설 된 거죠. 써보라고 예. 동생분이 얘기했다고 저도 들었어요. 이 주변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작가들을 만나보면 가족 그중에서도 형제의 영향이 굉장히 크구나 뭐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보니까 그 천명관 작가도 공통점이 있네요. 시나리오 작업도 하시면서 소설도 네. 병행하시는데 지필 씨에는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소설을 쓸 때랑 시나리오를 쓸 때랑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주로 의뢰를 받아서 쓰죠. 예, 그리고 소설은 제 아이템으로 하고 싶은 네. 걸 하고 일단 산업적인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상업영화 작가니까 기획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되고 네. 아니면 주어진 기획을 받아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로 지내면서 뭐 이중환첩 이후에 이제 지금 대표적인 크레딧은 없어요. 작품들이 다 잘 안 됐고 지금 하나 이제 촬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올해 안에 그건 개봉을 할 것 같고 네. 혹시 제목을 여쭤봐도 될까요? 개봉 예정. 태양을 향해 쌀아라고요. 태양을 향해서 알아요. 네, 아내인을 만나다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김태식 감독님 예.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LA에서 뭐 촬영 끝나고 아 로켓까지 했군요. 저 회사인데 이제 LA 가서 찍으시더라고요. 저 회사인데 뭔가 미국 그리, LA 예. 해외 로켓까지. 그러니까 네. 저는 안 가보고 이제 라스베가스 배경으로 썼어요. 아, 예. 늘 그렇죠 뭐. 가서 보고 쓰면 좋은데 예. 저 회사니라. 근데 이제 좋은 배우들이 붙어서 이제 잘 촬영돼서 올해 네. 안에 좀 나올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상업 영화로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기획이 되는 작품들만 진행을 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창작적 제안도 할 수밖에 네. 없고 제가 뭐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아주 뭐 재밌는 뭐 스포츠 영화를 기획한다. 예. 이랬을 때 이거를 영화로 만들 수 있는 감독이나 제작자는 우리나라에 한 10대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가 그렇죠, 확보가 돼야 이야기를 쓸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긴 한데 이 버젯이나 기획상 무리가 있는 거죠. 제가 유명한 작가나 유명한 감독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하고 싶고 네. 그럴 때 이제 영화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런 그땐 소설로. 소설로 하거나 이제 뭐 다른 대안을 마련하거나 하는 그래서 영화를 하면은 어쨌든 제가 이제 시나리오 쓰는 기술자니까 이제 어쨌든 작업료를 받고 쓰니까 생활은 가능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듯이 상업 영화를 하기 때문에 창작적 제한이 있다. 스스로도 검열을 네. 하고 되는 기획만 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죠. 예. 그게 아쉽고 이제 소설은 이제 마음껏 쓰고 싶은데 마음껏 쓸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소설은 이제 써도 책을 내기도 쉽지 않고 예. 낸다 해도 소설을 써서만 먹고 살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좀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저에게 도움을 주는데 마음껏 쓸 수는 없고 근데- 소설은 이제 예. 이제 경제적으로 도움은 안 되는데 마음껏 쓸 수는 있고 근데 제가 뭐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네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충분히 소설만 쓰시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해결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아니, 뭐. 대충 딱 읽어보면 그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 감이 오거든요. 예. 네네. 저는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야기 만드는 게 사실은 뭐 녹록치 않은 작업이잖아요. 예. 그리고 대단한 이야기를 또 많이 만드시고 계시는데 그 집필 전에 네. 계획 단계에서 어떻게 그 계획을 하시는지 어떻게 영감을 받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예컨대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 같은 예컨대 그 뭐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작가는 일단 시작을 해요. 네네. 일단 오늘 분량을 써서 내일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요. 그러면서 내일 또 쓰면서 또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또 이제 뭐 정유정 같은 작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뼈대를 갖춰놓고 자기가 설계한, 그러니까 스티븐 킹식이죠. 자기가 설계한 방식대로 가거든요. 예, 김호연 작가님은 어떤 스타일이신지? 저는 이제 영상 쪽에서 서사를 배워서 그런 것도 네. 있고요. 제가 이제 이야기성이 강한 서사가 중심의 소설을 쓰니까 큰 그림을 그리죠. 시놉시스를 쓰죠. 예, 뭐 10페이지면 10페이지, 뭐 3페이지면 3페이지 뼈대는 잡아요. 그리고 이제 그럼 결말까지 머릿속에 구상을 하시고 쓰시는 건가요? 열려 있는 것도 있고요. 예. 그건 작품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이번 망원동 브라스 같은 경우는 거의 결말까지 예상을 하고 갔고요. 뭐 다른 작품 같은 경우는 아직 결말이 지금 차기작은 결말이 예. 좀 열려 있어요. 아직은 제가 이제 취재를 더 해야 나올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뼈대를 잡고 이제 하루에 한 페이지 쓰자, A4지 한 장 쓰자 주의예요. 그래서 100일이면 A4지 100페이지면 예. 장편 하나니까 하루에 한 장은 그 안에서는 제 마음대로 노는 거죠. 예, 하루키처럼 놀고 예. 대신 큰 그림은 큰 이제 그림은 짜고 방향이 예, 지도가 있고 네네 예. 그런 지도 지도가 작업하죠. 예. 아무튼 큰 길은 있는데 하루 걸어가야 될 길이가 1km면 뭐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헤매더라도 1km만 전진하면 된다. 그 주인 거. 네네 그 주입니다. 일단은 예. 그리고 이 망원동 브라더스가 미리 설계되어서
이야기가 짜진 거라는 게 놀랍네요. 이게 어떻게 읽다 보니까 그냥 네네. 이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아, 예. 막 쉽게 얘기해서 그분이 오신 거죠. 삘 받아서 확 쓴 게 아닐까 뭐 그런 느낌도 좀 들었거든요.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옥탑방 혼자 사는데 예. 김 부장이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이 캐릭터 하나 등장. 그 다음 이제 사부 등장. 그 다음 이제 동네 고시원의 후배 삼척동자 등장. 그래서 캐릭터가 등장하면서 초반부를 채워주고 예. 하반부엔 그 캐릭터들끼리 뭔가 해보겠다고 이 막 난리들을 떨면서 이제 해프닝들이 일어나고 그거는 쓰면서 구축한 거죠. 아니 그렇게 그 디테일은 이제 쓰면서 구축했는데 네. 그렇게 이제 큰 그림은 그렸죠. 아,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남자들을 이기는 건 여자고 남자들을 네. 깨는 건 여자거든요. 이 볼링핀 같이 서 있는 남자들을 여자가 들어오면서 해체시킨다. 네. 이런 기본 구상들을 했었죠. 아. 예, 예. 지금 이제 소설도 하시고 영화도 하시니까 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네네. 사실 소설이 원작인 영화들이 제법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뭐 서사가 좀 부족한다. 소설을 영화로 할 때는 서사가 부족하다는 시선도 많고 반면에 그냥 소설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또 서사보다는 문체,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문체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소설이 사실은 대세예요. 지금은 그래요. 원래는 이야기가 대세였는데 네네. 8, 90년대를 넘어오면서 저는 문체주의로 좀 무게중심이 이동을 했다고 보거든요. 네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의식하고 계신지 아니면 뭐 저도 뭐 국문학을 전공했고 예. 이제 선배들이나 뭐 문단문학 예. 또 이런 흐름들은 알죠. 이제 네. 그렇게 이제 배워왔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소설을 쓸 자신이 없어서 사실은 예. 저는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예. 대학을 졸업하고 그런 소설가가 되기에는 제 문장력도 떨어지고 예, 좀 묘사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이야기를 쓸 수 있는 데는 어딘가 봤을 때 그게 영화판이었던 거죠. 그래서 영화 시나리오를 쓴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대중소설이 약하잖아요. 예. 이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대중소설이 사실 대세인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가름으로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일본 대중소설들이 많이 들어온 거고 요즘 이제 외국 대중소설도 많이 수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대중소설, 서사가 강한 대중소설을 지향하고 그걸 또 재밌게 읽죠. 예. 물론 이제 문장이 좋은 선배님들 소설들도 좋아는 하는데 예. 좋아하는 거랑 쓸 수 있는 건 다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가 대중소설 서사가 강한 장르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대중소설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좀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소설을 쓸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한 네.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좋게 말하면 이제 그것들이 이제 잘 맞아 떨어져서 요번에 이제 서사가 강한 네. 예, 마운드 몰라 썼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인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뭐 스캇 스미스나 네. 마이클 셰이번 같은 미국 작가들 네. 그분들은 다 시나리오 쓰고 영화도 써요. 예, 그러니까 스캇 스미스 이제 심플 플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소설 써서 대박 내고 예. 본인이 시나리오 써서 샘 레이미가 또 영화 하고 근데 시나리오랑 소설이랑 달라요. 결말이 다르죠. 달라요. 많이 예.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작품인데 다르다고요? 같은 작품인데 결말이 달라요. 그것도 한 사람이 썼는데 한 사람이 다 시나리오까지 네. 가고 그럼 이제 보면서 이제 멋있다, 쿨하다. 자기가 쓴 소설을 시나리오에서는 시나리오에 맞게 또 각색도 하고 물론 제가 제 걸 각색했던 건 아니고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모습들이 좀 보기 좋았어요. 예, 저도 그래서 그 경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이야기가 여러 매체로 전환되고 사실 그런 것들 멀티 유즈를 원하는 시대고 그래서 저는 대중소설을 지향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저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고 그런 예. 경계를 나누는 게 사실은 뭐 굳이 경계를 나눌 필요가 있나? 뭐 맞습니다. 예,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이야기가 있고 좋은 문장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동과 재미를 느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활동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제가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그 이야기 나온 김에 앞으로 네네. 계획 혹은 뭐 집필이나 뭐 출간 개봉 계획 있다면 예. 아까 영화는 말씀해 말씀드렸던 주셨고 이제 예. 태양을 향해 쏴라라는 영화가 강지환, 윤진서 주연으로 촬영이 거의 막바지에 예. 다다랐고요. 예, 올해 안에 개봉하면은 많이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설은 제가 책 날개 썼는데요. 예, 대리 여행자에 대한 소설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 누군가의 여행을 대신해주는 사내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거 지금 준비 단계인데
그 대리 여행자에 대한 소설을 써야 하는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좀 여행을 가야 돼요. 네. 취재를 해야 돼요. 근데 여행을 가려면은 이제 좀 돈이 필요하죠. 필요하고, 네. 이제 또 외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려면 이제 좀 책이 좀 많이 팔려야 네.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 책이 많이 결론은 망원동 브라더스 꼭 사서 많이 읽으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지금 계획은 책을 많이 팔자입니다. 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여행을 가서 그 취재를 바탕으로 다음 소설을 쓰자. 네. 예, 요것입니다. 예. 우리가 재밌는 그 이야기를 계속 볼 수 있도록 김호연 작가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 문장의 소리 애청자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자면 이미 하신 겁니까? 책 많이 아니 뭐 그건 네. 당연하고요. 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문장의 소리 애청자 분들이라면 다들 마음속에 작가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작가가 아니시더라도 뭐 쓰고 싶은 이야기들은 하나씩 그렇죠. 가지고 계실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무조건 좀 쓰시라고 또박또박 써나가시라는 두려움 없이 그런 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스티븐 킹이 이제 강연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소설을 쓰고 싶으면 소설책을 많이 읽으라고. 자신감을 위해. 이런 것도 소설이 나오냐고. 응? 그러니까 못 쓴 소설도 많다 네. 이거죠. 못 쓴 그런- 소설도 많이 읽고 자신감을 얻으라고. 그런 측면에서는 참고로 제 소설 추천드립니다. 제 거 읽고 사람들이 야 이런 인간도 작가구나 나도 쓰겠다라는 평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그러려고 지금 제 책을 읽으라고. 제 책 어렵지 않고요. 진짜요? 자신감을 위해서 제 책을 네. 추천드립니다. 아, 네, 제가 그래서 선수를 쳐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네네. 자신감을 위해서 저희 둘의 책을 열심히 같이 읽어주세요. 함께 네. 예, 구매하셔서 네. 읽어주시면 자신감이 들어서 이제 작가로서 작가 아니더라도 자기 이야기를 쓰는 용기가 나시지 않을까 한번 기원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작가님의 그 첫 장편 소설을 읽으면서 소설이 바로 현실의 바로미터가 아닌가. 아, 그래서 꽤 근사하다 현실도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 쓰시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 거뜬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